이 태운다는 반응이 일어날 때 뭐가 방출된다? 열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열이 막 방출되니까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열을 발생시킨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태우는 걸 연소한다라고 하거든요. 연소시킬 때는 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빛도 같이 나와. 반짝반짝 빛 에너지도 함께 나옵니다. 불멍 때린다 그러죠. 불멍 때릴 때 그 불꽃도 보고 열도 느끼면서 불멍을 하죠. 불멍하는 걸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웃긴다. 우리 여러분들 폰 중에 아이폰 쓰는 친구들 있죠.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의 모습과 갤럭시 폰으로 찍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똑같은 불꽃을 찍었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폰은 우리 눈과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적외선을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 아이폰도 적외선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 근데 갤럭시 폰은 적외선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 있잖아. 리모컨 보였었나? 리모컨에서 나오는 이게 적외선을 이용하거든? 보여줄까? 여러분들은 보이나 봐봐. 눈으로 잘 봐봐. 보이나요? 봤어? 봤어? 여기 봐요. 여기 봐야지.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지 봐야지. 찬석이가 보인다는 보인다고? 너 AI였냐? 지금 계속 누르고 있거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보여줄게. 요 갤럭시. 자, 화면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화면에? 보이죠? 봐봐. 누릅니다. 하나, 둘. 봤어? 봤어? 다시 보고 하나, 둘. 보이나요? 봤나요? 봤죠? 바로 이렇게 이 갤럭시는 이 적외선을 봐요. 그래서 우리 불멍할 때 나오는 게 이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외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같이 찍힙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막 찍혀.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그런데 아이폰으로 찍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찍힙니다. 이 적외선이 안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폰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 아이폰은 우리가 만드는 카메라는 눈하고 똑같아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갤럭시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 철학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안 보지? 이런 거죠.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뺐지? 이러면 그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은 없는데 수산화 나트륨하고 염산을 섞으면은 수산화 나트륨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이거 염기성 물질. 염산하면 산성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을 섞으면 중화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열이 방출됩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는데 이 열을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 그래서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쌤이 제일 좋아하는 열이에요. 중화열이에요. 짜장, 짬뽕, 짜장파, 짬뽕파. 다 먹어? 다 먹는구나. 너네 뭐 먹어? 울면 먹나요? 울면 안 돼. 이렇게 울면 안 돼. 아무튼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고요. 중화열이 방출됩니다. 중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도 열이 뜨끈뜨끈 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기억날걸? 저 열의 이름이 뭐지? 중화열이랬어. 세 번째는 산화칼슘이라는 물질과 물을 반응시키는 건데 이거 해본 적은 없겠죠?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을 준비하고 물을 떨어뜨리면 여기도 이제 열이 막 방출되는 그런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는 좀 따로 외워줘야겠죠?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방출돼 따로 지금은 암기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자, 이런 반응을 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발열 반응을 그림으로 그린 게 아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표현했던 손으로 표현했던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이 안에서 열이 막 방출되니까 밖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주위, 여기를 내부로 할게요. 자, 내부에서 열이 방출되면 내부의 온도 떨어집니다. 근데 밖으로 열을 방출하고 하니까 밖의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 주위 또는 내부의 반대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내부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게 바로 발열 반응의 특징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반응물이 아직 반응하기 전에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 왁 반응하고 나서 에너지가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럼 그 많았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저 낮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를 버려야 낮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버린 에너지가 발열 반응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야 돼? 열을 버렸네? 발열 반응 그래프구나. 오케이? 이거 발열 반응 그래프네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뭐요? 이 차이만큼 열을 방출하겠죠. 이 차이만큼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발열 반응을 어디다 이용하나 볼게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난방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연료를 연소시켜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에 이용하거나 요리를 할 때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는 없죠. 열을 방출해야 뭐 요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손난로도 이렇게 흔들면 열이 나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따끈따끈한 손난로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발열컵 아까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방출된다고 했잖아. 그때 발열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열이 방출되는 걸 이용해서 용기 안에 음료를 가운데 갖다 놓고 이 그릇에다가 물을 떨어뜨려서 열이 막 방출되는 걸 이용해서 저절로 따끈따끈해지는 따뜻하게 음료를 만드는 차를 끓이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릇이 이중으로 되어 있겠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그릇 쪽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열이 막 방출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좀 별로 안 먹을 것 같아요. 잘못해서 이 산화칼슘 먹으면 어떡해? 안 먹고 싶죠? 자, 그래요. 염화칼슘 제설제는 염화칼슘에 눈 올 때 뿌리잖아.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리면 염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해서 열이 막 방출돼서 눈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눈이 녹아서 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래서 이 염화칼슘이 물하고 만나면 열이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눈을 녹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발열 반응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뼈가 부러져서 석고붕대 한 적 있나요? 다이나 붕대를 처음 할 때 막 이게 붕대가 굳으면서 처음에 석고니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아직 굳기 전에 막 이렇게 붙여서 막 이렇게 굳히거든요. 굳으면서 열이 방출돼. 뜨끈뜨끈뜨끈한 처음에는 뜨끈뜨끈하다가 다 굳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뜨끈뜨끈한데 굳어가는 중에는 막 뜨끈뜨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석고의 주성분이 물하고 반응해서 굳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붕대를 이렇게 석고 붕대를 하게 된다면 꼭 느껴봐. 잠시만 천천히 하세요. 시작! 좋아. 따끈따끈한데요? 이렇게 느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느껴봐야 돼. 진짜네. 그래서 느껴봐야지 또 기억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산성하고 염기성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방출되는 열을 뭐라고 했죠? 중화열이라고 했죠. 그죠? 중화열. 그래서 이 용액이 산성 용액인지 아닌지, 이 용액이 염기성 용액인지 어떻게 알죠? 먹어보나요? 이거 뭐지? 염산이야. 이럴 순간 수산한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먹어보지 않고도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아보는 약품을 뭐라고 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지시약. 지시약이 뭐냐면 이 약이 뭐냐면 지자가 알지자야. 알지자. 알려준다.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준다 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여준다 이 뜻이야. 눈으로 보여준다.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성이네. 파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네. 그걸 지시약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알려주는 거죠. 먹어보지 않아도 네가 눈으로 봐서 알게 해주는 약을 지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인 경우에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만듭니다. 염기성인 경우에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리트머스 종이라는 종이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산성이 붉은색이 되고 산성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염기성은 어디 갔어? 염기성은 푸른색이 되잖아. 그래서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산불이 나요. 산불. 산성 붉은색. 산불. 왼쪽을 보니까 염소가 푸른색 풀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안녕 염소. 넌 불난거 모르니? 몰라. 이러고 있어요. 염소는 염기를 말하고요. 푸른색 풀을 뜯어먹는 심상, 어떤 그림을 가지고 좀 기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푸른색 풀을 뜯어먹고 아직 푸른색 풀, 파란 풀? 그래서 산뿔, 염푸 이렇게 염소 풀은 이렇게 암기하는 법도 있긴 해요. 자, 이런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화칼슘하고 아까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방출된다며.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 소독약을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산화칼슘을 막 뿌려. 그리고 물을 뿌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막 방출되겠지. 그 열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어버립니다. 그 열로. 그래서 구제역 그래서 돼지 농장 같은데 막 소독약 뿌리면 돼지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 돼지들한테 피해가 막 가니까 산화칼슘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 그 열로 그 더러운 그곳들의 바이러스 같은 걸 다 죽일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일 때는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한다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곳에서 발열 반응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흡열 반응을 좀 볼게요. 흡열 반응. 되게 낯섭니다. 흡열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광합성.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을 준비하면 얘가 열에너지를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인 거야. 그래서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또 뭐가 있냐? 바로 왼쪽에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지금은 수산화 바륨이라는 물질과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섯 글자죠. 5글자. 5글자씩 만난 건 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글자 수가 만나면 흡열 반응이야. 암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수산화 바륨 뭔지 모르겠어. 염화 암모 뭔지 모르겠어. 근데 둘이 만나면 흡열 반응을 한데 주위에서 열을 막 빨아들여서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기도 하냐면 나무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 물을 적신 다음에 이걸 반응을 막 시켜. 물이 얼어버립니다. 물이 얼어서 나중에 이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나무판을 갖다 놓고 이게 시험관이야. 시험관 딱 반응을 막 시키면 이게 얼어버려. 이게 나중에 이 시험관을 삼각 플라스크를 딱 들면 같이 이게 들려요. 붙어가지고. 자, 이 붙은 걸 통해서 물이 얼었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진짜네. 흡열 반응이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실험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5글자. 또 뭐가 흡열 반응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이게 뭐냐면 베이킹소다,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빵 만들 때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막 한 다음에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를 막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다음 이렇게 해갖고 이걸 오븐에다가 딱 넣고서 이 시간을 맞춰. 몇 분 맞춰? 5분 맞춥니다.
10분 맞추면 안 돼. 5분에는 5분만 맞춰야 돼. 그럼 5분을 넣고 5분에다가 5분간 돌리면 5분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게 5분이 막 열을 가할 거 아니야? 열을 가하면 그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돼. 열을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됩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이름이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이 탄산이라는 것만 기억해. 탄산이 CO3거든. 탄산. 이 탄산이 분해되면서 CO2가 나온다라고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빵이 이렇게 부푸는 거지. 빵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찢어지고 그러잖아. 과자랑 다르잖아. 그 이유가 저걸 집어넣고 오븐에 넣고 구우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서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합니다. 부풀어. 부풀게 할 때 이용하는 소다가 베이킹 파우더, 다른 말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시키려면 뭘 흡수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하니까 흡열 반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기억해야 하는데 탄산에서 이산화탄소를 함께 기억하면 좀 쉽다라고 얘기하는 식입니다. 자, 이런 게 흡열 반응의 예가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흡열 반응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흡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에너지를 막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겠네요.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열을 막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딴 식으로 변하게 되겠네요. 반응물이 열을 막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요 에너지의 차이만큼 열을 흡수하게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야 한다? 아, 요거 흡열 반응이네 라고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흡열 반응이네. 다른 표현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더 크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네 이게 아니라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의 전체 에너지의 합이 더 크다라고 표현해요. 반응물이 여러 가지 반응물이 있을 수 있고 생성물도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포도당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에서 이 반응물 녀석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반응물의 총 에너지의 합이 요만큼이라면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더 크겠죠? 반응물의 총 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표현이야. 그 표현에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 얘기 알고 있는 내용이네 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암기다. 방금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 5글자 등의 요거고요. 광합성 얘기했고요. 탄산수, 여기가 3개까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 소금하고 물을 반응시킨다. 이거 뭐냐면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어. 그때도 열을 좀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난대요. 흡열 반응.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건 좀 쉬워요. 전기 분해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질산 암모늄하고 물이 반응하는 것도 흡열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와, 어렵다. 아까 산화칼슘이었나?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는 또 흡열 반응이래요. 이 약품의 이름도 어렵지만 어떤 게 흡열이고 어떤 게 발열인지는 좀 따로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좀 있어요. 지금은 아직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질의 이름 가지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중학교 버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쌤이 화학 반응식을 다 알려줄까? 싫죠 왠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써놓고 I는 흡열 반응이었어. N은 발열 반응이었어. 5글자 5글자 이렇게 5글자끼리 만난 건 흡열 반응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쌤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화학 반응식 써보면 좀 쉬운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쌤도 되게 헷갈려. 좀 따로 정리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산암모늄. 신기하게 5글자, 다 5글자죠? 질산암모늄. 아까 산화칼슘은 몇 글자예요? 4글자잖아. 산화칼슘 4글자잖아요. 근데 흡열 반응들은 대부분 5글자가 많네요. 그래. 맞네. 발열 반응은 5글자가 없어요. 그렇죠? 글자 긴 게 없습니다. 되게 짧은 것들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암기법이 될 수 있겠죠. 자, 흡열 반응을 어디다 이용하느냐? 냉찜질팩에 이용합니다. 아까 질산암모늄 5글자.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면 막 흡열 반응을, 지가 열을 막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막 떨어지겠죠? 차가워지겠네. 그럼 내가 냉찜질 같은 거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꼭 얼음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이 물질을 이용한다면 냉찜질팩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네요. 다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짚어볼까? 이거 여러분 알고 있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 이거만 알면 되죠? 자, 이거 암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Y축이 에너지야. 얘가 고체고요. 얘가 액체고요. 얘가 기체입니다. 뭔 소리야? 고체한테 열을 공급해야 액체가 되죠. 문제입니다. 고체가 에너지가 많아?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 액체가 많겠죠. 그래서 고체한테 열을 공급해야 액체가 되니까. 액체한테 열을 공급해야 기체가 되죠.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겠네. 이거 에너지야. 기체 이만큼 에너지, 액체 이만큼 에너지, 고체 이만큼 에너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보다 고체도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고체도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가 뭐야? 옛날에 배웠어. 고체는 제자리에서 무슨 운동한다? 진동 운동한다. 기억나?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껴져요? 느껴봐.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면 AI입니다. 느껴져? 왜? 아까 느꼈잖아. 아까 뭐 느꼈지? 못 느꼈는데? 이상하다. 아, 적외선이 보인다 그랬죠? 맞죠? 적외선 보인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녹는 거잖아. 이게 융해. 기억나? 융해가 흡열 반응.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죠. 기화도 흡열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하죠. 뭐죠? 승화죠. 옛날에 무슨 승화? 고기승화라고 배웠습니다.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는 승화, 고기승화도 흡열 반응이다 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반대로 내려오는 건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그죠? 기체가 액체로 내려와. 이만큼 차이만큼 열을 버려야 되죠. 기체가 액체 되는 건 액화라고 액화도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내려오는 건 응고라 그래요. 굳어버리는 거. 응고할 때도 응고 열을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이에요. 또 기체가 바로 고체로 내려오기도 하죠. 승화입니다. 중간 단계를 뛰어넘으면 다 승화라고 불러주는데 이건 기고승화라고 해요.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하니까 굉장히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도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걸 정리한 겁니다.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좀 쏙쏙 풀어봅시다.